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최근에 멤버십에 더 집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서 공개 영상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업로드가 끝일 것 같습니다. 홍보 아닌 홍보를 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종가 기준 S&P 500 포워드 PER 22.2배입니다. 고평가 상태입니다. 지수가 고평가라서 개별주 흐름이야 떡상도 하고 떡락도 하겠지만 지수 ETF 투자를 지금 신규로 엄청 큰 비중을 들어가신다면 물론 제가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지도 않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매수 포지션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에 그거 며칠 몇 주 참는다고 내 돈이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은 평단가 혹은 타점이 가장 중요하니깐요. 평단가가 좋아야 상승 후 오르고 내림에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지수는 고평가 상태다. 11월 13일 수요일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던 월가가 운전할 테지만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군 하면서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10년물 채권금리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주식에서 돈 빠져나오고 그러면 일본도 같이 우리도 금리 인상해야 되나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은 어차피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서 주식 매수 매도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월가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인베스팅닷컴 켜놓고선 10시 30분 요이땅하고 발표되는 수치 보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미리 판단해서 롱숏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미리 포지션을 유리한 위치에서 잡아놓고 관망을 하면 됩니다. 결국 오늘 같은 날엔 홀짝보다는 관망이 좋다. QQQ ETF 일봉 차트입니다. 스토캐스틱 좌측에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이라고 표기해 두었고요. 제 영상이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추가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대파동이 쓰리봉을 만드는 중인데 쓰리봉 힘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주가는 그래도 매일 상승 중이지만 대파동이 힘이 없다고 알려주죠. 이게 더 위로 쭉쭉 뻗어가려면 하루 이틀에서 주가가 3에서 5% 상승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S&P 500 PER 상태를 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 그러면 현재는 개별주 위주의 순환매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익을 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테마주 장세입니다. SPY ETF이며 마찬가지로 일봉입니다. 역시나 대파동이 쓰리봉입니다. 쓰리봉을 만들고 떨어질지 더 만들고 떨어질지는 사실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쓰리봉 혹은 포봉 정도면 내가 이제 롱을 어느 정도 덜구성 관망하면서 아래에서 줍줍할 계획을 짜기 위한 현금 확보가 현명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SOXX ETF 일봉입니다. 캔들이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공개 영상이나 회원분들에게도 SOXL 투자는 당분간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타점 기가 막히게 잡아서 저점에 매수하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정배 어린 종목들이 있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거지 같은 이 종목에 그것도 3배 상품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 엄청나게 상승하긴 하는데 그건 반도체 섹터를 떠나서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갈 룸이 있어야 가능하지. 현재는 완전 개별주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른 상황 중에 지수조차도 고평가라서 더 이상 하루에 1%도 못 올리는 와중에 SOXL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QQQ ETF로 와서 보면 난 정말 기다릴 자신 있다면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진 모르지만 물론 한 달 안에는 무조건이겠죠. 이미 바닥권 대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현재 소파동이 고점에서 살짝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아래로 많이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소파동이 좀 더 내려와서 반등을 할지 하루 이틀만 더 내려오고 반등을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기서 수요일에 CPI로 지수가 상승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가 무포인 상태였다면 화요일 장마감 때 소량 롱을 들어가 보는 것도 포모를 견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에 혹여라도 지수가 내려준다면 드디어 소파동이 아래로 내려와서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하면서 신나하면 되는 거고요. 난 근데 정말 기다릴 자신 있다면 중파동 소파동이 바닥권에 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기다리죠. 사실 이게 몇 개월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분할 매수에 실패하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파동이 고점을 점점 낮추는 상태니까 현재는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잠시 주봉을 보면 현재 소파동이 쓰리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맨 앞에 봉우리를 빼도 현재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상승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12월에는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분할 매수에 집중해도 충분히 좋다는 얘기가 될 거고, 현재는 주봉에서 보면 불타기에 가까운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는 겁니다. 만약 수요일에 지수가 하락을 해서 소파동이 더 내려간다. 매수를 천천히 시작해 볼 텐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니까 분할 매수로 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만 그 반등 때 소파동이 다시 고점 혹은 과매수권까지 못 가고 아래로 밀리면서 장대음봉이 터질 때는 소파동이 저점을 만들고 올라올 당시 해당 저점에 무조건 스탑로스 걸고 주무셔야 합니다. 이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할 매수 잘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장대음봉 하나의 손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롱 비중이 너무 많았더라면 더욱 타격이 크겠죠. 테슬라 일봉 차트도 보겠습니다. 롱을 다 팔고 나서 400달러 가면 어떡하지 배 아파하고 있는 순간에 화요일장 마감 기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 하락이면 당연히 소파동이 데드크로스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 다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수요일에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소파동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더 좋은 분할 매수 타점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조급해서 화요일 당장 하루에 마이너스 6% 하락이 나왔으니 당장 내일은 올라갈 거야 라는 운에 맡기지 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다 공부해두고선 비중 조절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일에 올라갈지도 모르니 소액 들어가는 거야 좋겠으나 무조건 수요일에는 떡상할 거야 하면서 큰 비중 들어가서 수요일에 정말 상승으로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그런 위치에 왔을 때 난 이번에 몰빵이야 하면서 들어갔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그 손해도 항상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하는 AI 대장주 엔비디아입니다. 사실 2023년도부터 장을 살린 건 엔비디아 AI 때문이죠.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짜 위치와 현재 소파동 상태를 보니 상승 거의 끝자락 부근이거나 혹은 이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하락이 나와서 소파동이 바닥권이거나 이런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당연히 분할 매수에 좋은 기회가 나올 테지만 만에 하나 실적 발표 전까지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거나 약상승 중이라면 사실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파동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홀짝으로 매수받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좋은 위치에서 매수받고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되죠. 실적 발표에 홀짝 베팅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